여기 원천징수 쪽에서 내가 당했을 때 선납세금이 훨씬 출제가 많이 되고요. 지금 하는 선납세금은 그렇게 출제가 되진 않아요. 않는데 가끔씩 내면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대비, 물론 잘 내는 편은 아니지만 나왔다 하면 대부분 여기 틀리거든요. 가보죠. 자, 일단 중간연합이라는 거 용어를 좀 기억해 주세요. 개정 과목은 아니에요. 자, 중간연합. 해석하면 예납이 우리가 미리 예자 똑같아. 예수금 할 때 예자 씁니다. 그래서 해석하면 중간에 미리 납부한 세금 이 뜻이에요. 듣고 버리세요, 여러분들. 뭐 중간연합세액이 회계 1급에서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뭐냐면 우리 시험에 나오는 회사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인 회사가 나온다고 했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중간이면 반기죠. 1년의 중간이면. 근데 이제 중간연합세액은 결론부터 나서 이거예요. 상반기죠.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걸 우리가 중간예납한다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금이 여러분들 법인세나 소득세와 같이 좀 조세 수입을 많이 차지하는 세금들이 주로 언제 세금이 몰리냐면 하반기 때 몰려요. 하반기라는 상반기에 몰립니다. 3월달, 5월달이면 상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정을 운영하는데 상반기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하반기도 좀 세금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세금을 하반기에 납부하도록 시켜요. 미리. 그죠? 강제입니다. 미리 납부하는 거 우리가 중간연합세액이다라고 불러요. 자, 이거를 화면으로 보면.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우리 회사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내야 될 법인세가 100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100원인데, 우리가, 이건 듣고 버리셔도 돼요. 우리 시험에 법인세를 내진 않으니까. 우리가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세금을 언제 미리 납부하냐면 다음 우리 8월 말까지. 8월 말에 안 해주셔도 됩니다. 줘요, 시험에. 8월 31일까지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신고 납부. 그래서 회사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세금을 100원 중에서 30원은 미리 납부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시험에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시험에 이제 8월 30일 날 중간연합세액을 납부했대요. 그럼 납부했으니까 이거 엄밀히 얘기하면 그냥 법인세 처리하는 거,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원래가 비용. 세금 냈으니까 비용입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출제를 어떻게 하냐면은요. 우리가 이 30원도 엄밀히 얘기하면 다음 연도 3월 말일까지 내야 될 세금이었어요. 요걸 우리가 8월 31일 날 먼저 납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험에 어떻게 출제하냐면 중간연합세액은 자산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줍니다. 들리세요? 중간연합세액은 자산으로 처리할 것 이렇게 줘요. 그럼 중간연합세액이 다음 연도에 내야 될 세금을 중간에 미리 납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으로 처리할 것이라는 건 선납세금 처리하라라는 말과 동의어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대변에 차변에 선납세금 우리 처리가 해당 본인 위치에 적는다라는 게 처리입니다. 차변에 선납세금 30 그러니까 뭐 대변에 뭐 시험에서 보통예금이면 보통예금, 현금이면 현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얘 출제하고 그다음에 뭐도 출제하냐면 12월 31일 날 우리가 결산 있죠. 자고로 미리 띄울게요. 저번에 한번 제가 생략한 것 같은데 그때는 몰라서 실기 배점 좀 설명을 좀 할게요. 아마 오늘부터 실기한다라고 했죠. 실기하는데 자고로 우리 시험에 나오는 분계 쪽이 요게 문제 2번 요 일반전표 입력이라는 게 우리 문제 유형 2번입니다. 요게 해당 날짜로 분계 끊는 거. 요게 회계 2급에서는 8문제가 출제되지만 회계 1급에서는 6문제 나와요.
한 문제당 3점씩 해서 18점. 요거, 그 다음 메인 매출 점표 입력은 나중에 하겠지만 요거 부가가치 세법인데 나중에 이것도 분계를 끊어야 돼요. 그래서 요것도 분계랑 좀 관련이 있긴 해요. 그래서 그냥 분계와 관련이 있으니까 밑줄 좀 칠게요. 그 다음에 오류 수정은 말 그대로 오류를 바로 잡는 분계하는 겁니다요. 얘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 문제 5번 결산이라는 건 12월 31일 날만 하는 분계들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문제 5번 유형으로 한 문제당 3점씩 해서 3문제 내서 9점이에요. 그럼 제가 지금 형광펜 친 게 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다 분계와 관련이 있어요. 그럼 분계에서 중요한 건 계정 과목 일단.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몇 점이야? 15, 30, 51점이네. 실기가 분계가 직접 간접적으로 회계 1급은 51점 차지예요. 진짜로요. 그렇죠? 나중에 세무 2급 가서도 15, 45점. 직접 세무 2급 올라가셔도 분계가 직접 간접 45점이 그만 계정 과목이라든지 상황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회계 1급서부터는 기본적인 분계를 잘 안 내요. 계정 과목만 조합해서 하는 문제 잘 안 냅니다. 특정 상황에 특정 분계 잘 내요. 맞죠? 그렇고 아까 했던 선납세금은 어떤 게 중요하고 이런 것들 다 외워주셔야 돼요. 아셨죠? 그렇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분계가 중요하다라고 여기 온 거예요. 다시 여기까지 했죠? 지금 그러면 이제 12월 31일 결산인데 자고로 엄청나게 냅니다. 결산에서 거의 출제 1, 2순위 다퉈요. 진짜로요. 많이 냅니다. 이게 교재 34페이지에 쓸 거야 아마. 34페이지면 위에 있을 겁니다. 분계가. 거기 결산 시점이라고 되어 있는 거 맨 위에. 자, 해보죠. 그러면 일단 이 결산일날 손익계산서 작성해야 되잖아요. 그럼 손익계산서에 법인세가 얼마인지 주주들한테 보고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100원 중에 30원 냈으니까 70원만 비용이다라고 보고해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때 우리 항상 수익하고 비용은 총액으로 보고해야 된다면서요. 그럼 주주들한테 저희 회사의 법인세 총액은 100원입니다. 라고 정보 전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70원만 나중에 낼 거라고 70원만 하면 안 돼요. 비용 총액은 100원이 발생했던 거잖아요. 1년치가.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차변에 법인세 등입니다. 왜냐하면 듣고 버리세요. 혹시 여러분들 그 소득세 내실 때 소득세가 나라한테 내는 세금이라고 해서 국세라고 하거든요. 국가한테 내요. 근데 다시 소득세의 10%를 지방자치단체에 또 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소득세라고 지방소득세.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법인도 마찬가지예요. 법인세는 국가에 내는 거고 다시 법인세 10%를 지방자치단체에 또 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회사가 법인세를 낼 때는 두 개를 내는 거예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그러다 보니까 여기 법인세 비용이라고 안 돼 있잖아요. 법인세 등이라고 돼 있지. 한마디로 법인세와 법인세 비용과 지방소득세를 합쳐서 법인세와 기타 등등이라 해가지고 법인세 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가. 이해되세요? 그래서 법인세 등이 100원이 발생했다라고 총액으로 보고합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합쳐서. 이렇게? 예. 자, 근데 우리가 12월 31일 날 뭔 짓을 하냐면 내가 얼마를 다음 연도 3월 말일까지 내야 될지 계산을 해요. 그럼 난 다음 연도 3월 말일까지 비용 총액은 100원이 발생했죠? 그럼 100원 다 내요? 아니에요. 먼저 납부한 세금 30원 있잖아요. 얘를 차감하고 나머지를 내는 거죠. 얘를 차감하고. 제가 지금 강조드린 게 있죠. 얘를 차감. 즉 선납세금을 까는 분계를 해야 돼요. 차감하고 납부할 세금을 구한다라는 이걸 기납부세액이라 기존에 납부한 세. 그래서 선납세금을 이렇게 대변으로 까요. 요게 선납세금을 차감하는 겁니다. 기존에 납부한 세금을 깐 나머지를 내야 된다라고 적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차변에 있는 선납세금을 12월 31일에 대변으로 정리하는 분계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는가요? 이렇게
왜냐하면 법인세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이해하시면 분명히 요 분계가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제 법인세 있잖아요. 법인세에서요. 내가 이제 기납부 세액이라고 해가지고 요 기자는 이미 기자 씁니다. 이미 기존에 납부한 세금. 그게 아까로 따진 두 가지. 원천징수 당한 거. 그 내가 낸 거, 내가 실질적으로 내 돈 뜯긴 거잖아요. 그렇죠? 걔랑 지금처럼 중간 예납세. 요게 기납부세. 맞죠? 뺀 나머지를 세무서에 갖다 냅니다. 요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세금이나 세액이라 는 세액. 그러면 회계 입장에서는 여기에다가 법인세 총액은 100원이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기존에 이미 납부한 세액이 30원은 있으니까 30원을 뺀 나머지 70원이 다음 연도까지 내야 될 세금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요 분계 있죠? 지금 요 분계가 얘하는 거예요. 빼기 기납부세. 빼기 선납세금 분계 얘죠. 왜? 선납세금을 빼니까 자산을 빼는 건 대변으로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해? 그죠? 그러면 요 70원은 12월 31일자 입장에서 3개월 뒤에 내야 될 부채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의무. 그래서 부채입니다. 자, 이제 계정 과목 하나 또 튀어나와요. 계정 과목 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때 마지막 우리가 다음 연도 3월까지 먼저 납부한 세금 뺀 나머지 금액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미지급 세금이라고 해요. 그렇죠? 아직 지급되지 않은 세금. 그렇죠? 요거 부채입니다. 자, 그거로 우리 미지급 들어가면 무조건 부채예요. 미지급 금. 또 뭐 있어요? 미지급 비용. 괜찮아. 다음에 또 할 거고. 지금 미지급 세금. 미지급 들어가면 무조건 부채, 무조건. 무조건 부채다, 부채. 미지급 들어가는 순간. 그죠? 왜냐면 나중에 자본할 때 미지급 들어가는 계정 과목이 또 하나 나와요. 그래서 미지급 들어가 무조건 부채다라고 외워주셔야 돼요. 요렇게 분계를 끝나요. 아셨죠? 자, 그러면 관련된 문제를요, 좀 풀어볼게요. 어디 갔냐? 합세금. 자, 어디냐면, 교재, 기출문제. 여기 있다. 339입니다. 교재 339페이지. 문제 5번에 3번이에요. 근데 여러분 문제 5번 보시면 거기 몇 월 며칠자 하는 거예요? 문제 5번. 그렇죠. 거기 결산을 완료하세요니까 올해 연도 말 분기하세요라는 뜻이에요. 별도 언급 없어도. 그래서 문제 5번에 3번이에요. 3번.
보실까요? 자, 일단 우리가 꼭 아셔야 될 게 해당 날짜로 어떤 걸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 상황을 좀 이해하려고 하셔야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이거 뭘 하라는 건지가 좀 돼요. 그렇죠? 그럼 지금은 요게 그겁니다. 이게 우리 회사가 단기분이니까 이게 우리 시험에 나오는 회사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사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법인세, 지방소득세 포함이다라는 건 말 그대로 법인세 국가에 내야 될 법인세와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될 지방소득세를 합쳐서 1,5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주한테 전달해야 되니까 1,500만 원의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포함한 법인세 등이 발생했어요라고 정보를 전달해야 돼, 반드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가 계정 과목이 법인세 등이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나중에 얘를 쉽게 하는 방법 설명할 거예요. 나중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동결산이라고 하거든 얘를.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 자, 그래서 법인세 등이 1,500만 원이 발생했어요 라고 손익계산한테 보고해야 돼요. 그 뜻인데 근데 아까도 배우셨지만 법인 같은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을 때마다 원천징수 당하죠. 그러면 여기 어디 갔어? 여기 어디 이자를 받았을 때 원천징수를 당했나 보지. 그럼 소득 이자니까 이자는 은행이 주잖아요. 은행이 주는 거래 은행이 줄 때 나한테 원천징수 했겠죠. 우리 회사는 원천징수를 당한 거고. 요거랑 그 다음에 방금 배웠던 중간연합세, 중간에 미리 납부한 거. 그럼 합치면 700만 원. 700만 원이 선납세금으로 계상되어 있답니다. 그럼 12월 31일에 내가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내야 될 세금을 계산하잖아요. 그럼 요거죠. 법인세가 총 1,500이에요. 그냥 100만 원, 그냥 할게요. 100만 원 뛸게요. 만 원을 뛸게요. 네, 만 원 뛸게요. 자, 근데 이미 먼저 납부한 세금이 회계에서는 계정 과목이 미리 납부한 세금이니까 선납세금으로 계상돼 있다고요. 이 분께 끊으라는 거예요. 일단 이 분께. 이게 700이냐 700 합쳐서. 맞죠? 그럼 일단 요거 끊어보게요. 요거. 그럼 법인세 등이라는 비용이 1,500만 원이 발생했다라고 했으니까 자변에 법인세 등 1,500만 원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내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고. 이걸 다 내는 게 아니라 내가 기존에 납부한 세금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거에서 분계 요거 끊는 거예요. 선납세금을 빼는 분계. 그럼 선납세금은 자산이니까 차변. 빼는 건 감소니까 대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선납세금이라는 자산을 빼세요라는 뜻입니다. 700. 그럼 나머지 800만 원은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내야 될 부채가 있는 거잖아요. 세무서에 갖다 낼 의무. 그렇죠? 부채인데 그 세금을 우리가 아직 지급을 하지 않은 세금을 부채로 처리하는 계정 과목을 미지급 세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변에다가 미지급 세금이라는 부채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랬다가 다음 연도 3월 말에 800만 원 갖다 내면 미지급 세금 까면 되겠죠, 여러분들. 부채 의무 다 한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보통예금에서 이체하면 보통예금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 분개하세요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요거 나중에 자동결산이라는 걸 이용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때 되면 쉬워요. 그렇죠? 근데 가끔씩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오히려 이거를 결산을 수동 결산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설명. 그렇죠? 요것도 문제가 좀 많습니다요. 그래서 제가 아까 나눠드린 유인물 있잖아요. 어디 갔냐, 여기 있다. 아까 나눠드린 유인물에서 9페이지래. 18페이지에
9번부터 9번부터 19페이지에 19번 있죠? 얘가 악기는 뭔 소리야? 아까 악기는 애가 있어서 그래요. 자, 아까 했던 그 원천징수 당한 거랑 중간 연합한 거랑 근데 주로 원천징수가 많을 거예요. 이거고 그 다음에 20페이지 20페이지 없나? 몇 개 없네. 그 20페이지에 맨 아래 32번 있잖아요. 요거. 그죠? 요게 우리 12월 31일 날에 선납세금 정리하는 거거든요. 자고로 굳이 여러분들 방금 했던 그 선납세금 대변으로 까는 걸 정리한다라고요. 이 정리하는 건 우리가 나중에 컴퓨터에 숫자만 넣으면 알아서 해줘요. 그죠? 그럼 여러 표정이. 그럼 지금 알려주지. 왜 나중에 알려주냐고. 고생 시켜가지고. 나중에 하다 보면 쉬워요. 그죠? 그건 어떻게 하는지 나중에 설명할게요. 좀 이따가 설명할, 좀 이따가 같이 하면서. 나중에. 잘못된 거예요. 네. 법인세 등이 맞아요. 저 믿으시죠? 저 교주가 아니라. 진짜로 법인세 등이라고 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거는 좀 이따가 하면서 설명하죠.